4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경기도의 생활 40쪽과 41쪽에 있는 인물 지도를 보면서 경기도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 부록 4에 있는 것을 오려서 인물 카드와 재미있는 빙고놀이,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 빙고 놀이판을 만들자고 했죠. 다 완성했나요? 근데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클래스팅 답글에 사진을 올리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까지는 다 완성할 수 있겠죠?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럼 오늘은 넘겨서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천천히 할 테니까 친구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은 경기도의 생활과 사회책이 둘 다 필요해요. 경기도의 생활은 42쪽부터 44쪽까지 볼 거고요. 사회책은 76쪽부터 77쪽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같이 다 펴놓고 사회책을 아래에 놓습니다. 경기도의 생활을 위쪽에 겹쳐 놔주세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고 했죠. 지금 보면 경기도의 생활 42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주제망 및 질문 목록을 만들고, 두 번째는 역할을 나누고 조사하고 UCC를 만들고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구들 그럼 나는 UCC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둠 활동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혼자서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을 정하면 돼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까? 지금 경기도의 생활 책에 보면요. 이 친구들은 수원 화성과 수원 화성박물관을 다녀온 다음에 수원의 대표적 인물인 정종, 임금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걸 조사해서 그분의 업적을 소개하는 UCC, 영상,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대요. 그럼 첫 번째 친구들이 처음 할 일은 뭐겠어요?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친구들이 관심 있는 인물을 한 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 중 관심 있는 인물 한 명,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을 할 거예요. 자, 경기도의 생활에서는 정조 임금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친구들은 지금 경기도의 생활 40쪽과 41쪽에 나오는 여러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고 또 더 알고 싶은 사람을 정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있고 왕인 분도 계시고 우리 요즘에 자랑스러운 한글 국어 시간에 배우고 있죠?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친구들이 한 명을 선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 명을 선정을 하고
오늘 할 일은 이 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사회책 77쪽을 보면은 주제망, 장영실 주제망이라고 해서 장영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제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오늘 두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 경기도 역사적 인물을 중에서 한 명을 선정했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을 가지고 주제망을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주제망은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키워드로, 그리고 가지치기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77쪽에 있는 장영실 주제망을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친구들은 장영실 과학동산을 다녀온 다음에 장영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장영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한대요. 네, 우리 장영실은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종대왕과도 관계가 깊은 사람이죠. 세종대왕님은 한글창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학을 굉장히 또 발전시키신 분이에요. 그 발전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장영실이라는 분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가운데에 주제망을 할 때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쓰겠죠. 장영실. 주제망은 글로도 키워드로도 단어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장영실 하면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일생, 발명품, 신분. 그러니까 주제망을 만들 때는요. 그 주제에 따라서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들을 첫 번째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겠죠. 자, 장영실과 관계 깊은 인물이 세종대왕이라고 했죠. 세종대왕. 또 일생이라고 하면 뭐예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죠. 그래서 어린 시절 장영실이 어땠는지, 또 우리 태어난 곳, 지금 친구들이 경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 문화유산을 배울 때 생가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생가. 생가가 뭐냐면 태어난 집이에요. 태어난 집, 태어난 곳. 우리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또 경기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기도 역사적 인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분은 발명품, 과학에 굉장히 과학을 발전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앙부일구, 자경루, 간이 이렇게 가지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도 간단히 그려져 있죠. 그리고 장영실 하면 또 대표적인 게 신분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다들 평등하죠. 근데 그 신분들 중에서도 노비,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똑똑해서 세종대왕님이 신분을 올려주셨어요. 양반이 되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신하로 나라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장영실 주제망처럼 친구들도 역사적 인물을 한 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친구들이 배운 공책에 해도 되고요. 또는 A4 용지에도 해도 되고요. 또는 도화지에 그려도 돼요. 그럼 선생님은 A4 용지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자, 주제망인데 누구에 대한 주제망인가? 선생님은 친구들과 요즘 국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종대왕 주제망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이제 세종대왕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기 싫으면 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세종대왕을 찾은 다음 세종대왕의 얼굴을 인쇄해서 붙여도 돼요. 자, 그럼 세종대왕 하면 왕이시죠. 왕. 조선시대 예, 왕이에요. 몇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아니다. 태종, 태세. 네 번째인가? 자, 이러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왕이 될 때 세종대왕은 원래 셋째였어요. 셋째. 자식들 중에서 셋째 왕자님이셨는데 왕이 됐어요. 보통은 첫째가 왕이 되죠. 근데 셋째가 왕이 되는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이 있겠죠. 업적. 친구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한글 창제. 과학을 발달시켰죠. 이런 것들을 해서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가면 되겠죠. 여기에 단어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려도 되고 친구들이 더 하고 싶은 것들은 꾸며도 돼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되겠어요. 이름. 선생님 이름은 하명숙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제망을 친구들이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답글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제망을 찍은 다음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활동의 두 번째를 할 텐데요. 뭐를 할 거냐면 이 책에서는 친구들이 UCC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책 4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방법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혼자서 해야 되니까 여럿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극은 하기가 어렵겠죠. 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뉴스는 이제 혼자 진행하는 걸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앵커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동영상도 내가 혼자 찍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도 될 것 같고요. 프리젠테이션은 PPT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 학습할 때 친구들이 평택시를 나타내는 거 조사했었죠.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노래는 선생님이 이번에 클래스팀 과제에 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노래를 가사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다른 노래의 가사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노래는 원래 있던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하는 게 친구들이 훨씬 낫겠죠. 노래로 만들 때는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굉장히 높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도 타고 그 기생충에 나오는 제시카송이라는 게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바꿔가지고 재밌게 개사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원래 있던 노래에 가사를 바꾸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친구들이 내가 정한 인물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